네, 첫 코너 함께했던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서 매니저님과는 이번 주 그래도 전약 후강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을 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일단 뭐 정고점 부근인 2,550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조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정은 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가격적으로 봤을 때 2,400이라는 포인트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지켜주면 상승으로 방향을 돌릴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내일 시가부터 하락해서 여기를 깬다라고 했을 때는 2,300 한 20포인트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는 와중에 이러한 순환매 시장에서 메이저 수급들은 어떤 종목을 대량 매수했을까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위 종목들 5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황금전략 탑픽주였던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기관이 계속 사면서 주가도 가파르게 상승하고요. 또 외국인은 삼성 엔지니어링과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매수 상위 종목들도 하락하는 종목이 많았는데 이 중에서 주가 반응이 나오는 종목들을 위주로 저희가 들여다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의 두 주체의 러브콜을 동시에 받고 있는 TYM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거래일째 동반해서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시점에서 봐도 될지 두 분의 의견 체크해 보도록 하죠. 고! 네, 첫 종목 두 분 다 고를 두셨습니다. 대표님, TYM이 농슬라라고도 네. 불리더라고요. 농기계 사업 부분에서 엄청난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주가만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스권 돌파 가능할까요? 네, 저는 이번에 박스권 돌파 가능하리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 증시에서도 이 농기계 관련된 종목들 좀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뭐 아시다시피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곡물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우리 식량적인 이런 부분들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개선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새로운 투자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바로 농기계 교환이라든지 교체라든지 새로운 기계로의 이런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TYM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실적이 전체 매출의 한 55%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그리고 올해 실적 영업이익이 대략 한 9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상 최대 실적으로 증가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 한 4천억 정도다 했을 때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5월부터 10월까지 이제 조정 구간을 충분히 거쳤고 단계적으로 지금 추세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뭐 환율이 1,400원 갔다 1,3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 수혜주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상승으로 방향을 보고 고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환율 상승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주가 박스권 돌파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매니저님도 박스권 돌파에 대한 부분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떤 포인트를 좀 중점으로 보면서 TYM을 대응하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TY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좀 주가가 미리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무튼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까지 뭐 종료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조만간 종료가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좀 낙관적인 좀 얘기가 좀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그쵸. 뭐 주가는 좀 미리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해외 쪽 농기계 뭐 말씀도 하셨지만 뭐 그쪽에도 흐름이 좋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TYM이 또 큰 회사이기 때문에 TYM에 대한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일 수가 있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의 점유율도 좀 높아져 갈 수가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TYM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이제 남미라든가 뭐 지금 이제 뭐 농업이 많이 좀 발달되어 있는 국가들 쪽으로는 좀 어느 정도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분명 농업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그야말로 이익 추정치가 많이 높아질 수가 있는 상황에서 TYM도 그에 따른 낙수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긍정적이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두 분 다 우크라이나 재건 해외 시장 점유율을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TYM 박스권 돌파에 대한 가능성 언급해 주셨고요. 두 분 다 고루 일치를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은 어떨지 피플바이오 보도록 하죠.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면서 17% 가까이까지 오늘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조금 달았습니다. 내일도 고점을 높여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받아봤습니다. 고! 네, 두 번째 종목도 기분 좋게 고루 일치를 했습니다. 대표님 지금 혈액으로 치매를 조기 진단할 수 있다. 네. 이게 또 상용화된다는 게 되게 놀라운 사실인 것 같은데 네. 보통 바이오주 하면은 최근에 좀 실적이 없고 임상 실험 중이다 이런 기사들이 많았는데 이번 기사는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혈액을 활용을 해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라는 예. 부분이 현실화되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그러니까요. 있는 부분이고요. 또 기대감을 안고 있는 부분이 미국에서는 FDA 지금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본다라면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 뭐 최근에 주가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그래도 우상향 단기적으로 만들어 놓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피플바이오 조금 주가의 변동성이 나왔지만 이러한 이슈를 타고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짚어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많이 올라오면서 좀 고점을 높여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니저님. 이런 부분 괜찮다고 보십니까? 저 기술적으로 흐름들 좋아요. 네, 거래량도 좋고 지금 네. 이제 상승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뭐 피플바이오가 지금 이제 뭐 미국의 알츠하이머 학회 부분들에 있어서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알츠하이머 좀 진단 키트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27개 정도 되는 이제 대학병원에 지금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내년에 유럽 진출도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피플바이오에 대한 이제 우리가 좀 멀티플을 좀 더 크게 주고 추세적인 변화와 움직임들을 좀 본다면은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피플바이오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두 분 다 알츠하이머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학회가 또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주가에 선 반영될 종목이 있는지 매니저님은 제약바이오 좋아하시잖아요. 어떤 네네네. 종목들 좀 보고 계세요? 뭐 피플바이오도 있고 지금 예. NK맥스도 있고 그리고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NK맥스도 있고 그리고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삼성바이오- 대장주들은 네? 어떻게 보실까요? 대장주는 일단 지금 이제 미국에 보면 바이오젠의 회사가 있어요. 바이오젠의 회사가 최근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실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했고요. 그에 대한 3상 이상 실험이 이번 9월 28일 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승인 자체는 FDA 승인 자체는 판매 승인 자체는 내년 1월 달에 있어요. 예. 내년 1월 초에 있고 그리고 내년 4월 달에서 6월 달 사이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더 지금 알츠하이머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아무래도 알츠하이머 관련된 이제 진단 키트를 통해서 확정이 됐는지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치료제가 또 쓰여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피플바이오 이런 이제 바이오젠 미국에 있는 바이오젠 회사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건 좀 긍정적이고 뭐 그렇다면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끈끈한 관계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움직임도 한번 좀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TYM과 피플바이오 두 종목 다 두 분의 의견이 일치했고요. 전망도 고루 또 긍정적인 주가 전망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어떨지 아모레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아모레 그룹주 두 종목 다 지금 기관이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꾸준히 고개를 들고 있는 아모레지는 내일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예, 마지막 종목은 갈렸습니다. 대표님, 아모레 그룹주가 부진한 실적을 내놓고 나서도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좋아진다라기보단 더 나빠질 게 없다는 시각으로 고를 주신 걸까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뭐 주가를 보시면 뭐 월봉을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많이 내려와 있고 조정을 크게 많이 받았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지금 같은 장에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지만 기관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아모레지 같은 경우 지금이 제 생각에는 가장 뭐 시황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때가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중국에서 실적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매출 비중이 중국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코로나 정책을 이제 제로 코로나라고 해서 격리시키고 사람들이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죠. 국내도 뭐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지금 쓰고 다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시간차를 두고 완화가 되었을 때는 결국은 뭐 상승 가능한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산 대비해서 일단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라는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저항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스탑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이 내려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 그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더 나빠질 곳이 없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자고 하셨는데 매니저님 그러면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오른 주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화장품주는 돌파구가 어디 있을까요? 화장품의 돌파는 이제 중국에 있죠. 예. 네, 중국에 있는데, 자, 일단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화장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좀 좋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과거에도 우리가 2014년도에 주가가 크게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주가가 21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5만 원대에서. 올라갔던 원동력이 뭐였냐면, 국내 시장이 아니라 이제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좀 판매량을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메리퍼스픽은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든 중국 쪽 매출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가격대가 보면 거의 2014년, 13년도 가격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8, 9년 전에 가격대를 좀 내려와서 일단 기저효과로 좀 현재 반등이 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좀 하나에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 기술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인 거는 수익을 위해서 좀 대응하시는 건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 아직은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ROE도 지금 2.7%밖에 안 나와요. 지금 은행 이자만 하더라도 지금 5%, 6% 주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ROE가 2.7%밖에 안 나온다는 건 은행에 맡겨놓은 돈보다도 그거보다도 못한 지금 영업이익이 좀 발생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이런 종목을 실적이 개선될 걸 기대하면서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저효과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자 그리고 8, 7년 전의 가격대로 돌아온 부분들에 있어서 그에 따른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두 분의 의견이 아예 갈렸습니다. 아모레지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 의견 다양하게 들어봤는데요. 두 분 전망이 다 맞아서 좀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다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모레지까지 들어봤고요. 그럼 두 분이 직접 고른 탑픽 종목은 어떤 걸로 꼽으셨을까요? 두 분의 최선호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관심주로 피플바이오. 네, 그리고 TYM을 꼽으셨습니다. 두 종목 다 저희가 포인트를 들어봤던 종목인데 TYM은 그러면은 돌파하고 나서 어디까지 보실까요? TYM 같은 경우는 예. 일단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그런 내용들도 있긴 한데요. 단기적인 이슈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 야당의 이제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최근 기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증시에서는 이낙연 관련주라든지 김부겸 관련주라든지 지난 야권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의 그 당권을 놓고 경쟁을 했던 그런 경쟁자 관련주들이 좀 최근에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을 며칠간 보여줬는데요. TYM 같은 경우는 이제 이낙연 관련주로 한때 분류가 되어 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해외에서도 같은 섹터에 수급이 쏠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더해서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이슈를 한번 탈 수 있다라는 관점까지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2,9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저항대까지는 시세가 나올 수 있어 보이고요. 그런 구간들을 좀 돌파를 해낸다 하면 신고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초가 이하로 한 2,4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 단기적으로 한 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50원 정도. 한 40원 정도, 그 정도 잡으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YM 정치 테마주로 엮일 수 있다는 의견,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목표가 3,000원, 손절가 2,140원 단기 의견으로 드려봤습니다. TYM 받고 매니저님은 피플바이오를 짚어주셨습니다. 피플바이오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보십니까? 지금 현재 저는 뭐 오늘 뭐 크게 올랐다가 좀 밀리긴 했지만 일단 뭐 투자 전략을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목표가는 일단 16,500원까지는 무난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위에 뭐 전체적인 매크로 흐름이라든가 제약바이오의 움직임들을 보고 좀 더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16,500원까지 좀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매수가는 14,000에서 14,500원 사이, 그리고 손절가는 13,500원을 좀 대응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매니저님의 최선호주는 피플바이오였습니다. 목표가 16,500원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시장 전략을 잘 짜서 내일을 대비해 봐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매니저님과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예.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세요. 안 그러신 분은 안 들어오셔도 되고요. 예. 자, 그렇다면 네이버 밴드가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 운영하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로 많이 들어오시는데 MBN 골드 박수범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타나니까요. 네. 짠하고 나타날 겁니다. 많이들 가입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저녁에 또 제가 열정을 다 바쳐서 자, 저녁 10시 30분입니다.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 저희 사이트로 들어오시면은 또 지금 시장에 대한 진단과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업종과 종목들 유쾌상쾌 통쾌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관심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녁 10시 반에 무료 방송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해 주신 MBN 골드 박수범 매니저 그리고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